네, 보신 대로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게 됐는데 대책은 없을까요? 마약 사건 전문가 박진실 변호사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진실 변호사입니다. 네, 예.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자, 네, 마약 사건 안녕하세요. 전문가시기 때문에 서두에 좀 단도직입적인 질문 하나 드리면, 자,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 국가입니까? 아닙니까? 더 이상은 마약 청정국이라고 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네. 저희는 마약 청정국에서 벗어나 있고, 우리는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찾자고 얘기하지만, 허상이라는 것들을 좀 인식하고 음,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지금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마약 청정 국가를 지향하지만 허상이란 말씀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아까 뭐 강민경 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봐도 그렇고 참 쉽게 마약류를 접할 수 있다는 게 놀라운 상황인데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 심각한 건가요? 실제로 저희가 지금 방송 매체를 통해서 또는 언론을 통해서 하루에 한 번 이상 마약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네. 사회가 마약에 굉장히 노출됐다는 것이고, 특히나 더 심각한 것은 그 마약을 접하는 연령층이 굉장히 낮아졌다는 것이 너무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연령층이 낮아졌는데 통계를 보게 되면 10대와 20대 마약 사범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 취재 기자도 일상에 침투했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10대, 20대 마약 사범이 늘어났다는 것에 저희는 지금 더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것인데요. 네. 이 세대들은 굉장히 인터넷에 접근하는 것이 쉬워졌습니다. 음, 이전에는 그 직접 사람을 만나서 구매를 해야 됐다면 네. 지금은 만나지 않아도 음,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앞서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나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음, 단순히 호기심만 있다 하더라도 접근이 어려워서 이전에는 구하지 못했다면 지금은 호기심이 바로 실행에 옮겨지고 그 실행이 내 손 안에 들어오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결국 호기심으로 바로 중독으로 넘어가게 되는 이런 구조가 돼버렸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그 SNS에다 마약 관련 은어를 검색했더니 관련 글이 쏟아졌고 그대로 방법을 따랐더니 바로 채팅방에 입장할 수 있었다 이런 취재가 있었거든요. 혹시 지금 보면은 학생과 회사원 마약류 사범 비중이 크게 는 점도 이런 SNS를 통한 좀 음성적인 유통이 한몫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마찬가지입니다. 음, 시글은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거의 10대, 20대고 회사원들도 20대, 30대가 많을 것입니다. 네. 제가 이전에 마약 사건을 처음 했을 때 10년 전만 해도 음, 어, 40대가 많았습니다. 3, 40대가. 그런데 지금 만나는 네. 사람들은 학생뿐만 아니라 그냥 음, 평범한 회사원, 이제 더 이상 뭐 일부 부유층이나 재벌자제, 연예인들의 마약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음, 너무 널리 퍼져 있어서 일반 회사원 학생들도 쉽게 보고 있는 것이죠. 네. 마약을 어느 순간 접하게 되고 친구들 유혹 또는 자신의 호기심으로 인해서 마음만 먹으면 구하다 보니 학생, 회사원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이란 말씀하셨는데 네. 아까 저희 자료 중에 하나가 눈에 띄는 게 2021년에 검찰이 압수한 마약이 모두 1,295kg인데 그게 그 이전 2020년보다 4배 이상 폭증한 거거든요. 혹시 뭐 코로나 시대 이런 비대면 시국인 것도 좀 영향이 있는 걸까요? 굉장히 그 마약 사건을 하다 보면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음, 너무 힘들었다. 코로나 때문에 음, 여파도 있었고, 아, 뭐 게다가 그 주변의 친구들이 이렇게 네, 권유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음, 실직을 하고 또는 직장을 제대로 구하지 못하다 보니까 마약 음, 판매하는 것에 돈벌이로 삼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도 마약을 들여와서 팔기만 하면 네,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것을 아니까 이 음, 유통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네, 게다가 예.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음, 이전에는 직접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사람이 직접 가지고 왔다면 지금은 네, 국제우편으로 더 어. 많은 마약들이 국내 유통되고 있고 그것이 그나마 다행스럽게 수사기관에 발각이 돼서 압류가 되고 있는 것이죠. 압수가 어, 되고 있는 것이죠. 혹시나 예. 우연성이 있을까 싶어서 여쭤봤는데 역시나 코로나 블루가 영향을 음. 네. 미쳤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네. 뭐 유통 경로도 다양해졌고 접근도 쉬워졌는데 혹시 SNS나 다크웹 등에 대한 어떤 단속은 어려워진 측면이 있는 겁니까? 이 실은 그 마약은 워낙 암수 범죄인데 누구나 이제 그 드러나는 게 쉽지 않은 음, 범죄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또 그 사람들이 자신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서 다크웹, 딥웹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유통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사기관에서 굉장히 수사를 하는데 음, 어려움이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도 기법을 발휘해서 기회 제공형 환경 수사라고 하죠. 본인들이 사는 것처럼 해서 마약 판매자들한테 지금 앞서 본 것처럼 음, 조금만 그 접근을 해보면
많은 마약 판매상들과 접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그렇게 접촉을 해서 딥웹, 다크웹에 들어가서 마약을 구매함으로써 그 판매자들을 검거하기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다만 전부가 아니긴 하지만 여전히 마약 판매자들에 대한 수사가 어렵지만 꾸준히 지금 실행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부연 설명하면 다크웹이란 건 인터넷을 쓰는데 접속을 하려면 이제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되는 웹,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이버상에서 범죄에 활용하는 그런 사이트를 말하는데 설명해 주셨고, 이런 분들도 이런 분들, 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집에서 마약을 제조하다가 적발되는 사례도 꾸준히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게 가능하다는 게 좀 믿어지지도 않는데, 사실 저희가 보도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게다가 네. 인터넷, 뭐 다양한 그 SNS를 통해서 마약 정보를 너무나 많이 젊은 층들이 얻고 있고, 실은 그것을 검색해서 해보면 나도 할 수 있겠다 하는 정도로 그런 정보들을 공유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네. 이제 호기심까지 이제 가지게 되면 실천에 옮기는 것이죠. 게다가 손쉽게 구할 수 있던 어떤 마약, 우리가 약국에 가서 구하는 그 약을 통해서도 제조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를 듣고 네. 실천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경제적인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마약을 제조하기에는. 다만 오히려 그렇게 시도라도 하는 순간 마약 제조 사범이 돼서 형량이 단순한 마약 투약 사범보다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호기심으로라도 그렇게 제조를 시도한다는 것조차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 저희가 그 마약을 접하게 된 이유를 조사해 봤더니 주변의 유혹이나 호기심이 37%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런 유혹이나 호기심이 마약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경로들이 워낙 다양해지다 보니까 마약에 손대지 않게 하려면 어떤 방법들이 좀 필요할까요? 실은 그 또래 문화, 앞서 10대, 20대는 또래 문화들이 영향을 좀 미치죠. 특히나 뭐 클럽을 가서 논다거나 또는 뭐 가출한 소녀들이나 이렇게 주변에서 놀다 보면 호기심이 이렇게 유발하면서 나는 했더니 별 문제 없더라 이렇게 굉장히 가볍게 얘기를 하죠. 이런 네. 식으로 접근을 해서 마약을 한 번 경험을 하게 되면 이미 중독에 한 번만이라도 한다면 중독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처벌 단계까지 오면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무서운 범죄인지 몰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마약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섣불리 이렇게 아무런 경계심 없이 마약을 접하게 돼서 중독, 범죄자까지 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서둘러 우리가 좀 더 예방 교육을 좀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아직은 예방 교육이 굉장히 미흡하기 때문에 마약을 내가 접해서 중독에 이른 다음에야 나는 이런 교육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사회가 이제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좀 더 열심히 예방 교육을 실천함으로써 마약에 접하지 않도록 청소년들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마약에 대한 좀 예방 교육을 일반화시킬 필요가 있다. 앞서 그 통계 가운데 마약류를 접하게 된 이유 중에 20.8%가 중독이었거든요. 바꿔 말하면 재활에 대한 좀 고민도 좀 깊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처벌만이 능사가 아닌 점을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마약 근절을 위해서 집중 단속 말고 좀 어떤 점들이 대책으로 보완돼야 될까요? 우리가 마약을 한 번 하게 되면 네. 한 번만 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죠. 계속 중독에 빠져서 반복하게 되고 그 사람들은 회전문처럼 교도소를 들락날락하고 나와서 또다시 일자리도 없고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네. 제대로 근본적인 치료를 받지도 못했기 때문에 또다시 마약을 손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그 마약 사범에 대해서는 범죄자인과 동시에 질환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중독도 또 다른 질환이기 때문에 네. 이것들을 근본적으로 치료를 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그저 뭐 사형을 하라든지 엄하게 처벌만 하면 능사라고 하는데 고혈압, 당뇨와 같은 관리가 필요한 질환도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 사회가 좀 더 치료 재활에 몰두를 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그렇지 네. 않으면 구치소를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 몰래뽕이라고 하죠. 나오는 그날 바로 약을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치소에서 나오자마자. 이런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치료 재활에도 이제 정부 기관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산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치소에서 나오자마자 마약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 크게 들렸는데, 자, 끝으로 간단히 여쭤보면 경찰이 마약사범 특별단속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했거든요. 자, 유사한 사건을 반복해서 접한 전문가로서 혹시 경찰이나 수사당국이 못 보고 있는 사각지대가 있을까요? 뭐 앞서 SNS를 통한 유통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부분일까요?
실은 그 수사기관에서는 네. 검거를 하면 일단 입건이 돼서 검거하고 조사를 하면 끝입니다. 근데 네. 불구속된 상태에서 계속 관리가 되지 않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불구속된 상태에서는 더 이상 수사기관에 발각이 되지 않을 거라는 안일한 생각을 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독이기 때문에 그냥 끊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네. 또다시 마약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더 체계적으로 수사기관에서도 이 부분을 들여다보고 치료로 연결해서 꾸준히 관리될 수 있도록 범죄로 또 나아가지 않도록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정말 좋겠습니다. 중독은 한 번 빠지면 혼자서는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가 되는 시스템을 하나를 만들어주는 우리나라도 컨트롤타워가 이제쯤은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좀 기대를 해봅니다. 네.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약 상권 전문가 박진실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